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올림픽 그리고 중국 경제, 베네수엘라와 기타 남미 국가들의 진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합치면은 미국 패권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미국 올림픽 수용에 광적으로 집착하다. 중국은 IMF가 중국 은행의 처방이라고 제시한 것, 여기에 대해서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 뉴욕 연준은 대중 수출 규제가 실패했다, 이것을 인정했습니다. 베네수엘라와 기타 남미 국가들 현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오는 여성 선수들은 중국의 탁구 선수가 아닙니다. 미국의 탁구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들 전부 중국에서 미국으로 귀화해서 미국 국기를 달고 이렇게 이제 미국 대표팀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미국인들은 농담 삼아 앞에 있는 선수는 이름이 핑이고 뒤에는 퐁이고 핑퐁이죠. 뭐 팡, 펑 이렇다 이제 좀 농담을 달았습니다. 물론 이름 가지고 농담을 하는 것은 좀 나쁜 거지만 어쨌든 중국에서 선수들이 와서 그냥 미국 대표팀으로 나온 겁니다. 지금 이 미국이 이 올림픽에서 이기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의 패권이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올림픽을 통해서 미국을 이제 좀 부상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의외의 복병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수영 부문입니다. 제가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냥 맨다린을 구사합니다. 이 기자회견 할 때 중국의 언론인이 맨다린으로 이제 딱 질문을 합니다. 이번에 이제 자유형으로 세계 신기록을 깬 중국인 선수,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냥 뭐 맨다린으로 야 너무 멋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쫙 대답을 하는 거죠. 원래 중국인들인데 미국으로 귀화해서 이제 미국 대표팀으로 나오는 겁니다. 물론 이런 상황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진정한 멜팅팟이 되는 거죠. 전 세계에서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서 하나의 나라를 만들고 뭐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 자유민주주의를 대표하는 나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적인 것이 사라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과거에 알았던 미국이 사라지고 전혀 다른 모습의 이제 미국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새로운 미국은 과거와는 다릅니다. 일단 여기 내 구성원들이 서로 이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단결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내부에는 심각한 분열과 이제 갈등이 있습니다. 어떤 긴장이 극도로 고조되었을 때 미국이 쪼개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과거와 같은 단결된 미국, 이런 모습을 다시 이제 되돌릴 수 있을까 상당히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국 수영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프리스타일에서 세계 신기록을 갱신했습니다. 엄청난 기록이죠. 여기에 대해서 미국과 호주는 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근거 없이 약물 이야기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광적으로 지금 수영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판산리, 이 친구의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미국과 유럽에서 이제 국제대회를 합니다. 너무나 많은 도핑 테스트를 받았기 때문에 화가 났답니다. 분개한 거죠. 그래서 더욱더 열심히 훈련을 해서 세계 신기록을 갱신했습니다. 엄청난 기록입니다. 자, 그리고 미국과 호주는 중국에 대해서 이제 계속 견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언론, 호주 언론 이런 데 펼치면은 이 중국의 뭐 약물 기록들 이런 것들을 다 끄집어내어서 뭐 이야기를 떠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중국 선수 중에 도핑 테스트로 양성 반응을 받은 뭐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어떤 약물을 썼을 것이다 이런 기사를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미국과 호주가 올림픽 수영에 집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른쪽 잠깐 보시겠습니다. 2020년 올림픽 때 미국이 어느 정도 메달을 땄는가? 수영 한 종목에서 무려 30개의 메달을 땄습니다. 금은동 합친 겁니다. 그리고 육상에서 26개, 나머지 종목들 쭉 있습니다. 미국의 올림픽 메달 숫자를 보면은 수영과 이 육상에 이제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육상 같은 경우, 자, 일반적으로 황인종 선수나 백인 선수들은 흑인을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흑인들의 이 폭발적인 순발력, 그리고 이제 유연함, 이런 신체적인 우월성을 넘어설 수 없기 때문에 육상은 이제 흑인들의 밭입니다. 특히 이 백인들은 수영에 집착하는 거죠. 수영에 있어서는 이 유러피안들이 이제 쭉 지배해 왔습니다. 이 종목을. 물론 일본도 열심히 이제 여기에서 뭐 많은 좋은 성적을 얻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일본 선수들 중에 세계적인 선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압도적인 기록을 낸다든가 그런 선수는 나오지 않았죠. 꾸준히 잘하는 이제 그런 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유러피안 국가들, 뭐 미국 포함하겠습니다.
이들이 수영이란 종목을 지배해 왔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국이 강력한 도전장을 이제 내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마이클 펠프스 이야기 잠깐 드리겠습니다. 한 올림픽에서 8개 이제 메달을 딴 전무후무한 사람입니다. 다 금메달이죠. 그런데 이 마이클 펠프스가 중국의 약물 의혹 이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미국인이 이렇게 이제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이 미국의 메달밭을 이제 위협하자 지금 이제 이 마이클 펠프스가 주도가 되어서 이 중국 때리기에 나섰다. 그런데 이것은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수년 전부터 이 수영에 있어서 중국의 이제 도핑 의혹을 계속 흘리면서 중국 선수들에게 지나치게 많은 이제 도핑 검사를 한 겁니다. 이것이 오히려 중국 선수들에게 자극이 된 겁니다. 여기서 과거 올림픽에서 수영 한 종목에서 어떤 국가들이 어느 정도의 메달을 땄는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는 미국입니다. 553개. 엄청나죠. 그리고 2위는 호주입니다. 198개 수영 강국입니다. 그리고 3위는 일본입니다. 81개. 일본은 꾸준히 잘하죠. 수영에 있어서. 그런데 아주 특출한 선수가 나서 세계 기록을 갱신하고 이런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영국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이 최근에 다크호스로 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당장 1위 미국의 수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수영 경기가 다 끝나고 났을 때 중국이 미국보다 더 많은 메달을 딸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에게 엄청난 시련입니다. 동시에 충격이죠. 마이클 펠프스가 이 중국 선수들의 약물 의혹 이것을 이제 계속 퍼뜨리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TV에 나오고 또 경기를 해설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중국인들은 더욱더 분노하고 있죠. 중국 수영 선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도핑에 관해서 이것이 현실입니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한 해인데 자, 이 수영 관련돼서 도핑 검사를 했는데 양성 반응이 나온 나라들 인도가 가장 많습니다. 위반 건수 3.2%, 그리고 남아공, 카자흐스탄, 멕시코, 미국이 의외로 많습니다. 1.2%입니다.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밑으로 쭉 오시겠습니다. 독일 0.3, 일본 0.2, 중국 0.2, 자 0.3부터 0.2 사실상 없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감기가 걸려서 좀 감기약을 많이 먹었을 때 양성 반응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쪽은 사실상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선수들 이제 한 명당 어느 정도의 약물 테스트를 받았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표입니다. 미국 선수는 국제대회에서 한 46명 정도가 이제 이렇게 출전을 했는데 평균적으로 6번의 도핑 테스트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호주 선수들 한 명당 평균적으로 4번의 이제 도핑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21번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들 선수들은 4번, 5번 정도 도핑 테스트를 받았는데 이 중국은 21번을 받았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수영 강국들 여기서 국제 대회를 합니다. 이때 중국 선수가 오면은 이때 중국 선수를 상대로 지나치게 많은 도핑 테스트를 한다는 거죠. 자, 이 상황을 보면은 미국과 호주나 유럽 국가들이 중국을 부당하게 대우한다. 이것을 언뜻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중국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최소한 스포츠에 있어서는 모든 룰은 공평해야 됩니다. 공정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집중적으로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수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꺼낸 것이 아닙니다. 진짜 이야기는 경제죠. 자, 만약에 미국과 다른 유럽 국가들이 중국 경제에 대해서 부당하게 이렇게 압박을 가한다. 그리고 경기장을 불공정하게 만든다. 불공평하게 만든다. 이때 이것이 중국 경제에 오히려 이익이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역설이 지금 미국에 닥친 거죠.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꺼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패권, 이것은 노력으로 지켜야 됩니다. 미국은 수영 강국입니다. 이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훈련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도전자가 맹렬하게 올라옵니다. 이때 도전자를 편법으로 누릅니다. 그리고 이제 승리를 얻은들 그것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이제 경제 분야에서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연준에서 이런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미국은 중국 제조업체, 미국의 첨단 기술이 넘어가는 것을 막겠다. 그 목적으로 미국 제조업체, 미국 장비업체, 첨단 제품의 중국으로의 수출을 제한했습니다. 자, 인텔이라든가 여러 가지 업체들이 반도체를 수출한다 혹은 반도체 장비를 수출한다. 이런 것에 제한을 걸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이 중국 첨단 업체의 발전을 억눌렀는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미국 업체들이 경제적인 데미지를 입고 중국은 오히려 더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자립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것을 뉴욕 연준에서 이렇게 이제 실토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미국이 헛짓거리 했다는 겁니다. 위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첨단 기술 접근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규제를 했습니다. 미국 제품 수출을 막은 거죠. 그런데 오히려 미국 제조업체에 심각한 경제적인 손실을 입혔다는 겁니다. 데미지를 입혔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는 미국 제조업체들, 미국 장비업체들이 입은 경제적인 손실, 그것이 잘 기술되어 있었습니다. 중국의 많은 고객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완제품, 반도체 같은 것을 파는데 그 고객군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제조업체들은 이 주식 가격이 하락하게 되겠죠. 그리고 중국으로의 수출이 줄자 전체적인 주문량이 감소하겠죠. 그래서 종업원을 해고하고 이런 경제적인 데미지가 미국 업체들에 이제 그대로 덮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중국은 어떤 방식으로 미국의 제재를 피하고 극복을 했는가. 중국은 미국의 기술 규제에 맞서서 이 전략적으로 이것을 극복해 왔다는 겁니다. 일단 정부 주도의 반도체라든가 이런데 여기에 새로운 신기술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한 거죠. 새로운 장비 개발 이런데 이제 중국은 많은 투자를 하고 결실을 봤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사오던 것을 이제 중국 내에서 만들어서 쓴다는 거죠. 자립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 내 혁신 이것이 오히려 더 강화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고스란히 미국의 피해로 다가온 거죠. 결과적으로 중국의 발전을 억누르기 위해서 미국 정부는 어떤 조치를 취했는데 중국은 내부의 혁신을 이루고 기술적으로 자립하고 그 다음에 미국 업체만 고스란히 이제 피해를 입었다는 겁니다.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뉴욕 연준에서 보고서로 만들어서 디테일하게 올렸습니다. 그리고 블룸버그에서 이런 기사가 올랐습니다. IMF는 중국에 이제 이런 충고를 했습니다. 한 1 트릴리언 달러, 1조 달러입니다. 1조 달러 정도를 만들어서 이제 은행을 도와줘라. 지금 부동산 부실로 이제 시달리고 있는 중국계 은행들, 이들에게 구제 금융을 제공해라. 이렇게 IMF에서 충고했습니다. 이것은 독약 처방입니다. 중국의 뱅킹 시스템을 망치는 거죠. 자, 여기서 아이러니하게 이 미국과 일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일본은 은행에 이제 구제금융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나도 그 부실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지금 골마서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본은 2008년도 미국에 이런 충고를 했습니다. 우리 같은 실수를 하지 마라. 일본은 1998년 이때입니다. 이때 은행 몇 개가 망하게 내버려 두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국민들의 세금을 이용해서 천문학적인 공적 자금을 일본 은행에 투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이제 잃어버린 20몇 년 여기서 쉽게 탈출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80년대 은행에서 부실이 생기면은 즉시 망하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 금융위기 때 미국은 은행을 구제해줬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미국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미국 국채를 많이 사서 평가손이 엄청나게 발생하자 미국에 이제 실리콘뱅크 이런데 몇 군데의 로컬 뱅크들 작은 사이즈의 뱅크들이 펑펑 나자빠졌습니다. 이때도 미국은 구제금융을 이제 이용해서 이들을 다 구해냈습니다. 큰 은행에 인수합병시킨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버린 거죠. 그런데 중국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과거 80년대 미국이 했던 것처럼 망할 은행은 망하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경우 여러분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한 40개 은행이 나자빠졌습니다. 그냥 파산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이제 이 부실한 자산들 이것을 끌고 모아서 클리너하는 작업 그런 것들이 좀 진행되고 있을 뿐입니다. 중국은 여기에 유동성을 공급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부동산 버블일 때 여기 이제 투기를 한 부동산 투기꾼들 그리고 은행 투자자들 이들이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시장 논리에 의한 뱅킹 섹터 클리너 작업입니다. 중국이 오히려 자본주의적으로 시장 논리대로 이 문제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영국 경제인이 캐서린 타이슨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중국 당국과 그리고 이제 금융 섹터 이 청소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 전문가들은 4년 넘게 부동산 거품을 관리해 왔다. IMF는 1990년 일본을 무너뜨렸듯이 오늘날 이제 중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교묘하게 1조 달러짜리 구제금융을 이렇게 만들어라 이런 식으로 충고를 한 겁니다. 이것은 중국을 망치기 위한 거죠. 중국은 여기에 코웃음을 쳤습니다.
일본은 이때 실수로 결코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거대한 부실을 정부 부문 공적 부채로 이렇게 안고 있습니다. 중국은 교묘하게 그 함정을 피하고 있다. 중국이 제대로 이 문제를 처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은 4.7%, 5%대의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고 있다. 지금 여러분들이 유튜브 보면은 중국 망한다, 중국 망한다 이런 이제 방송으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중국이 건전하게 시장 논리에 맞춰서 이제 내부에 있는 부실들을 정리하고 있고 그리고 기술적으로 새로운 혁신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과 뭐 한국, 일본 이런 국가들이 진짜 위기감을 느껴야 되는 겁니다. 한국, 일본, 미국은 중국을 제대로 견제하기 위해서는 내부의 기술 혁신, 뭐 새로운 제품을 만든다든가 이런 데 더욱더 집중을 해야 되지. 쓸데없이 뭐 기술 규제한다고 제품 수출을 막고 이런 것은 오히려 중국 경제를 더욱더 살찌우고 발전시키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 워런 버핏이 이 벅셔 해드웨이죠. 이것을 통해서 많은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주식을 팔았습니다. 12일 동안 무려 3.8 빌리언 달러 정도 엄청난 액수죠. 이 주식을 다 팔아버렸습니다. 뱅킹 섹터에 어떤 위기가 오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워런 버핏이 감지한 것이 아닌가, 뭐 이런 두려움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자, 일본 같은 경우 2005년, 6년에 미국에 충고를 했습니다. 당시 2005년, 6년에 미국의 이제 부동산 버블이 이렇게 모락모락 이렇게 자랄 때입니다. 이때 일본처럼 실수를 하지 말고 시장 논리대로 부실한 은행은 처리해라. 일본이 버블을 정리하면서 했던 실수, 이것을 미국은 반복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미국에 좋은 충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그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이 이후부터 버블은 버블로 계속 이렇게 치료를 해왔습니다. 투기꾼과 은행, 잘못을 한 은행을 구제하는 것은 경제 성장을 방해하는 겁니다. 킬러라고 이렇게 캐서린 타이슨은 부르고 있습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은 은행이 파산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주택 대부업체들 이때 뭐 일거에 한번 청소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부실 채권에 대해서 이제 부동산 담보가 있죠. 담보 물건은 1년 안에 이제 시장에서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 이 뱅크 클리너 작업을 한 거죠. 1980년대 미국 은행과 부동산은 오히려 더 잘 관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는 버블은 뭐 버블로 이렇게 계속 탈출했죠. 유동성을 계속 공급하면서 은행을 구제하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미국 국채 가격 하락으로 이 로컬 뱅크들 뭐 리버티 뱅크 그리고 실리콘밸리 뱅크 이런 은행들이 엄청난 장부상 손실로 이렇게 나자빠졌습니다. 이때 유동성을 공급해서 이들을 다 사실은 구제해 준 겁니다. 자, 이 실리콘밸리 뱅크의 예금주도 $5,000 이상 이들도 다 구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큰 은행에 이제 인수합병시켰죠. 그리고 큰 은행에는 또 유동성을 공급해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뭐 그냥 덮고 넘어가는 겁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쌓여서 어느 시점에는 큰 폭탄이 되어서 터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캐서린 타이슨은 미국 경제, 유럽 경제, 그리고 중국 경제 이것을 비교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나는 뭐 정권이나 정당에서 떠드는 홍보 뭐 이런 것에는 관심이 없다. 진짜 중요한 경제 성장 내용들, 내실 이런 것을 들여다보고 싶다. 경제 성장, 고용 안정성, 교육 향상, 그리고 장수, 국민들이 오래 사는 것, 건강, 유아 생존, 식량 안보, 아동 영양, 통화 및 재정 관리, 그리고 부와 소득 불평등 해소, 재정, 그리고 부채 이런 측정 가능한 결과를 들여다보고 싶다. 그런데 미국과 영국의 성적, 중국의 성적 이것을 한번 비교해 보아라. 미국과 영국은 실적이 저조하다. 중국이 훨씬 앞선다. 중국이 경제를 잘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캐서린 타이슨은 덧붙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언론을 펴면은 미국은 중국을 손보기 위해서 이런 조치들을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중국에 치명타를 가할 거다. 중국 몇 년 못 버틴다. 중국 사람들 비명 지른다. 이런 방송, 뭐 유튜버든 주류 언론이든 이런 것으로 이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은 이런 식으로 손봐야 된다. 그런데 미국의 식자층은 다릅니다. 미국 경제 내실, 중국 경제 내실 이런 것을 아는 사람들은 미국이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국과 경쟁을 할 때 미국이 중국에 가하는 여러 가지 제재 조치들 이것이 실효성이 없고 대부분의 경우 오히려 그 데미지를 미국 업체가 입을 가능성이 높다. 이것을 식자층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술 규제가 나올 때 그전부터 미리 경고를 다 했습니다. 결국 그대로 되었습니다. 미국 업체들이 데미지를 입은 거죠. 그리고 중국은 시장 논리에 따라서 오히려 미국보다
미국보다도 더 잘 이 금융 관련된 문제, 부실들을 이렇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뭐 부실이 어디가 더 많냐 이런 것은 제가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누가 더 교과서적으로 문제를 풀어가고 있나, 그리고 미래 많은 시간이 지났을 때 어떤 경제가 더 건강해질 것인가, 이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겁니다. 제가 이제 지난 방송인가요? 그루지아 이야기를 하면서, 자, 미국은 이 흑해에 이제 그루지아에 있는 어떤 항구 이 개발권을 땄습니다. 그런데 4억 달러를 내지 못해서 결국 그 개발권을 이제 돌려줘야 됐습니다. 그게 이제 중국 업체로 간 거죠. 중국과 컨소시엄 하면서 그루지아, 조지아는 그 항만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4억 달러, 뭐 한 5천억 정도 되나요? 미국이 돈이 없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것도 모르고 그냥 어떤 사람들은 뭐 미국이 나서면은 그냥 뭐 전 세계 경제가 한 방에 한마디에 이제 움직이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 세계적으로 큰 변혁의 시기입니다. 힘의 중심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미국과 유럽 사이 트랜스 애틀란틱, 여기가 세계의 중심이었다면 이것이 미국과 이제 아시아 사이 인도 태평양 이쪽으로 몰려오고 더욱더 점점 더 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될 겁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의 중심에 들어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에게 매우 긍정적인 전망입니다. 이 좋은 기회를 잘못 판단해서 놓쳐버리는 그런 이제 실수는 없어야 되겠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베네수엘라 난민은 내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